녹화를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 공부할 주제는 54쪽에 들어가 있는 명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리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우리가 이미 이제 명제에 대해서 공부한 학생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문장이나 식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문장이나 식 자체는, 어떤 문장이나 식은요, 항상 우리가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명제인 것과 그리고 명제가 아닌 것. 자, 항상 어떤 문장이나 식이 주어지면은 그것은 명제인 것과 명제가 아닌 것으로 구별을 합니다. 자, 그럼 명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참과 거짓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리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애매모호하거나 구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명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명제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했기 때문에 명제라고 하는 녀석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무슨 명제? 참인 명제.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인 명제. 이렇게 명제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참인 명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죠. 이는 자연수이다. 자, 이는 자연수이다라고 하는 이 문장 자체는 자연수라는 울타리 안에 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참인 명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자, 예를 들어서 거짓인 명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마이너스 1은 자연수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써냈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 자체는 자연수라고 하는 울타리 범위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거짓이라고 누구나 다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명제에는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명제가 아닌 것들이 있다. 그럼 명제가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참과 거짓을 말하기 곤란한 것들. 예를 들어서 원주민은 잘생겼다. 자, 원주민은 잘생겼다. 물론 누구나 다 원주민은 잘생겼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민종이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약간 좀 애매모호하거나 그런 것들을 구별하지 않는 것은 이 명제가 아닌 것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명제가 아닌 것 가운데에서 미지수, 문자를 포함하고 있고 그 문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또는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은 5다. 이와 같은 모양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방정식이라는 녀석은 x의 값이 1일 때는 거짓이 되지만 이 방정식은 x가 얼마일 때는 2일 때는 참이 돼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문자를 포함한 어떤 문장이나 식이 주어졌는데 그 문자에 따라서 문자에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거짓이 돼버리고 2를 집어넣었더니 참이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x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이와 같은 녀석도 명제는 아니고요. 이 명제가 아닌 이 식을 특별히 뭐라고 얘기한다?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식에서 문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 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조건이라 부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 x의 값 요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있을 터인데 바로 이와 같은 모양의 집합을 이 조건에 대한 참이 되도록 하는 집합이라고 해서 진리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 조건 자체를 소문자 P라고 나타냈을 때 그 소문자 P에 대한 진리 집합은 대문자 P를 이용해서 진리 집합을 나타낼 수 있다. 자, 이제 우리는 구별합니다. 어떤 문장이나 식이 나오면 그것이 명제인 것과 명제가 아닌 것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명제라고 한다면 참과 거짓을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비닐봉지 갖다 주라. 한꺼번에 비닐봉지. 얘기할 수 있는 것만을 우리가 명제라고 부르고 그 명제의 종류에는 참과 거짓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고 따지는 것은 명제 파트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제가 아닌 것들, 뭐 명령어나 뭐 감탄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다 명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명제가 아닌 것 가운데에서 문자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 문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는 특별히 뭐라고 부른다? 조건이라 부른다는 사실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 x의 값을 우리는 그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그 미지수 x의 값을 중괄호 안에 집합 기호 안에 모아놓은 것을 조건에 대한 진리 집합이라 부른다. 이 사실도 함께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우리는 좀 더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명제 또는 조건이 있는데 그 명제 또는 조건을 뭐 할 겁니까? 부정할 겁니다. 명제나 조건을 부정할 겁니다. 어떤 명제 또는 조건을 P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이 P가 명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P가 명제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죽는다. 자, 사람은 죽는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죽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 자체는 무엇이다? 명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명제입니까? 참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명제를 뭐 할 겁니까? 부정할 겁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 아, 너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런 뜻이죠. 영어로는 not, not, not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어떤 명제가 이와 같이 나왔을 때 그 명제를 부정하는 것을 물결무늬 P라고 쓰는 걸로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명제 P에 대한 부정이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얘는 뭐라고 읽는다? not P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명제 P,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참인 명제가 있는데 이 명제를 부정하는 방법은 서술어를 부정하면 됩니다. 뭘 부정한다고요? 서술어를 부정한다. 그러면 나피라고 하는 녀석은 뭐다? 사람은 죽는다를 부정해버리면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떤 명제가 이와 같이 참이라고 나와 있으면 그 명제를 부정한 사람은 죽지 않는다? 사람 죽지 않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명제를 부정한 것은 무엇이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명제를 부정하는 방법은 서술형, 무엇이다를 부정하면 된다. 무엇이다를 부정하게 되면은 무엇이 아니다가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명제를 부정하면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명제에 대한 부정은 서술어를 부정한다는 얘기고,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내용 자체는 뭐냐면요. 명제와 그 명제의 부정은 참과 거짓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를 부정하면 거짓, 명제가 거짓이면 그걸 부정해버리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제와 그 명제에 대한 부정은 참과 거짓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부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x는 6의 약수이다. 자, 미지수 x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 x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이다. 그럼 얘는 명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한다? 조건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 조건을 선생님이 P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준다면은 나P, 그 조건에 대한 부정은 뭐가 되느냐? x는 6의 약수이다를 부정하게 되면은 x는 6의 약수가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조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부정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거냐? 만약에 x라고 하는 녀석은 x는 10 이하 자연수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일단 깔아놓게요. x가 10 이하 자연수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P라고 하는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인 대문자 P라고 하는 것은
6의 약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죠. 그래서 1과 2와 3과 6이 원소인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가 10 이하 자연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조건 P를 x는 6의 약수라고 얘기했을 때 그 6의 약수를 원소로 갖는 모임이 바로 조건 P에 대한 진리 집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x는 6의 약수가 아니라는 말은 1부터 10까지 자연수 조건 하에서 6의 약수가 아닌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이 진리 집합을 부정한 녀석이 되고요. 우리는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이 부정 자체, P에 대한 진리 집합을, 조건 P에 대한 진리 집합을 대문자 P라고 쓴다면은, P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P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P가 아닌 것만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자, P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1부터 10까지 자연수 가운데 1, 2, 3, 6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뺀 나머지는 4와 5와 그리고 7, 8, 9 그리고 10이 원소로 갖는 집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화면에서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너무 섭섭해하지 맙니다. 알겠죠? 네, 얼굴 보고 싶어 죽겠죠? 잠시 보여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은 대문자, 그리고 부정에 대한 진리집합은 바로 P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거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개념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자, 어떤 조건 P가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한 부정을 낙피라고 했고요. 그리고 낙피 앞에 또 낫이 있어요. 이중 부정이죠. 그러면 이때는 집합 개념에 따라서 얘는 어떤 의미냐? 대문자 T를 말하는 거고 얘는 P의 여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낙피 앞에 또 낫이 붙었다는 말은 P 여집합의 다시 여집합이잖아요. 그럼 여집합의 여집합은 우리 집합에서 배웠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 조건의 부정을 또다시 부정하면은 원래 조건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개념 자체가 많이 좀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첫 시간이니까 열심히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자, 혹시나 단톡방에 누가 또 이상한 짓을 했는지 질문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이 정도 개념 잘 좀 정리를 좀 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더불어서 자 이제 좀 더 기호 같은 거를 조금 우리 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또 부정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선생님 부정에 반대는 말은 무정 아닌가요? 네, 그럼 헛소리 장렬하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부정, 낫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니, 불, 뭐 이런 거 쓰겠죠. 자, 이제 우리 한번 기호를 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 어떤 조건이고요. 그 조건을 부정한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무엇이다. 자, 파란색은 잘 안 보이죠? 네, 검은색으로 바꿔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친절하네요. 자, 좋습니다. 뭐뭐뭐이다. 서술어를 부정시키는 방법은 무엇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또한 무엇입니까? 등호. 자, 이 등호를 부정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잘했습니다. 등호 아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 우리 부등호 한번 부정합니다. 이렇게 왼쪽이 더 크다. 자, 왼쪽이 더 크다를 제외한 나머지는 뭡니까? 오른쪽이 더 크거나, 어머나, 등호가 없네요. 여기 붙으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등호를 부정시키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납득이 되시나요? 좋습니다. 안 좋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 더불어서 이제 또 뭐 할 겁니까? 연결어 부정하겠습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연결어를 부정합니다. 그리고를 연결하면 뭐가 되겠다? 그렇죠. 또는이 되겠죠. 자,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할 텐데요. 모든이라는 단어를 부정하면 뭐가 되겠다? 어떤. 알겠습니까? 모든이라는 단어를 부정하면 어떤이다. 이 정도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인생을 살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한 부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더수로 부정이죠. 무엇이다를 부정하면 무엇이 아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주민은 여자이다. 이거 부정합니다. 원주민은 여자가 아니다예요. 또 원주민은 바로 남자이다 이런 말 해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원주민은 여자이다. 이 명제를 부정하면은 원주민은 여자가 아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자가 아닌 것들 가운데 뭐 했겠죠? 어쨌거나 자 등호 부정하면 등호 아니다. 사성고 주면 되겠고 부등호 부정시키는 방법
그럼 얘를 부정하면 얘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고요.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구나. 이렇게 기본적인 부정의 어떤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개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명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집합을 배운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명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명제를 얘기할 때는 집합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얼굴 자세히 보라고 반사판 들어갑니다. 자, 좋습니다. 네, 아주 괜찮네요. 좋아요. 자, 스스로 내 얼굴에 너무나도 만족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배웠다. 누구 배웠다? 드모르간이라고 하는 아저씨를 배웠다. 우리는 드모르간을 알고 있다. 드모르간의 법칙을 알고 있다. 그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P 그리고 Q 맞습니까? P 그리고 Q를 한번 부정을 해볼게요. 이와 같은 조건을 부정하게 되면은 P 부정한다, Q 부정한다, 연결어 부정한다. 싹다 부정해 주셔야 됩니다. P 부정하니까 나 P가 되겠죠. 맞습니까? 됐죠? 그리고를 부정하면 뭐가 되겠다? 또는이 되겠고요. Q를 또 부정하면 나 Q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P하고 Q는 뭘 의미한다? 어떤 조건을 의미한다 이런 뜻입니다. 납득이 되시나요? 그래서 얘를 부정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얘를 부정하면 얘가 된다? 바꿔 말하면 여기에다가 뭐 붙여라? 나 붙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낫을 붙이면 얘를 부정하게라는 뜻이잖아요. 그 결과가 오른쪽과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그런지 뭘 이용해서 드모르간 아저씨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P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진리집합은 대문자 P죠.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라고 하는 연결어는 어떤 의미다? 교집합. 그래서 P 교집합 그리고 대문자 Q가 되겠고 낫이 붙었다라는 말은 전체에다가 여집합을 씌우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아, P 여집합이구나. 나 P니까. 또는이니까 합집합이다. 나 Q니까 Q의 여집합이구나. 두 식은 서로 어떻다? 같다. 왜 같아요? 드모르간의 법칙이 성립이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P 그리고 Q를 부정하게 되면은 P 부정, Q 부정, 가운데 연결어 그리고 부정해서 또는으로 바뀐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얘를 부정하게 되면은 바로 얘가 되는 거구나 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제 명제와 조건 그리고 부정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이해 안 되면 어쩔 겁니까? 알겠죠? 네, 교신전이 대답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57쪽에 등장하는 개념원리 익히기라고 하는 이런 이제 허접한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다음 온라인 수업 때까지 일단 숙제해 주시고요. 혹시나 모르는 거 있으면은요, 네, 미리 사전에 좀 질문 좀 받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58쪽에 있는 내용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58쪽에 예제 1번 문제 들어갈 건데, 다음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시오. 1번. 자,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 자,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약수의 개수 2개인 자연수를 말하는데요. 소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 3, 5, 7, 똥똥똥. 그렇죠. 모두 홀수 아니죠. 누구 때문에? 이 때문에.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됐죠? 네, 이 때문에 거짓이다. 그러면 그와 같은 명제가 거짓이 되도록 하는 예시, 그걸 우리는 나중에 또 바로 나오겠습니다만 반대가 되는 예라고 해서 발예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어서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삼각형은 세 각의 크기 합이 180도이다. 혹시 이거 모르는 사람 있으면 퀴즈 낸다 하시고요. 자, 삼각형 세 각의 크기 합은 180도 맞습니다. 확실히 맞죠. 3인 명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납득이 되시죠? 자, 바로 이어서 예제 2번 문제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문제를 좀 살펴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P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졌는데, P라고 하는 조건은 1보다 크고요, X라는 녀석이 4보다는 작거나 같답니다. 그리고 Q라고 하는 조건 자체는 X가 3보다 작다 또는 X는 5보다 크답니다. 그리고 1번 질문은 뭐냐면요, 나 P. 이 조건 P를 한번 부정해 볼래요? 라고 되어 있는 질문이네요. 됐습니까? 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라고 하는 조건을 좀 뜯어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X는 1보다 크다.
그리고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굳이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절의 아이콘. 자, 다시 한번 쓰자면 얘는 무슨 뜻이라고요? x는 1보다 크다. 그리고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한꺼번에 쓴 게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부정하라는 말의 자체는 뭘 부정한다? 얘를 부정한다, 연결어 부정한다, 얘 부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하, 부등호를 부정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답은 어떻게 되는 거아니? 얘를 부정하면 x는 1보다 부등호의 방향 반대로 바꿔라. 등호 있을 때는 없을 때는 붙여라. 그리고 연결어 그리고를 부정하면 뭘로 바뀐다? 또는으로 바뀌는 거구나. 그리고 얘를 또 부정합니다. x하고 4는 그대로 냅둬요. 부등호를 부정하겠습니다. 부등호의 방향 반대로 바꾸시고 등호 있을 때는 없애라.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조건 P에 대한 부정인 납P가 되더라 이런 뜻이겠죠. 이해되나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질문 한번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납P 그리고 또는 이라는 연결어가 나왔고요. Q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뭐 했습니까? 납P를 했죠. 그럼 이 납P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문제상에서 뭐 나왔어요? Q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뭐하라? 또는이라는 연결어가 나왔으니까 무슨 집합? 합집합해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나는 좀 그렇습니다. 뭐 동기 뭐 합집합 뭐 네 어쨌거나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문제를 풀지 않고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납P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하면은 P의 여집합이고요. 그리고 또는이라는 것은 합집합 그리고 Q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와 같은 일단 모양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뭐 문제가 잘못됐나요? 네, 멀쩡하죠. 괜히 또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가지고 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녀석에 대해서 좀 알아보세요라고 하는 질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자체는 직관적으로 납치하고 Q의 합집합을 그냥 바로 답으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가지고 문제 풀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에 따라서 P, 맞아요? P. 가운데는 교집합, Q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만나만 확인해 보세요. 여집합 가니까 P 여집합이고 가운데 뒤집어졌고요. Q 여집합의 여집합은 Q되잖아요. 그래서 P하고 Q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구한 다음에 그 녀석에 다시 여집합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요. 네,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이걸 가지고 수직선상의 구역 설정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납P라고 하는 것은요,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4보다는 큽니다. 파란색 보이시나요? 좋습니다. 두 번째. 자, 이번엔 검은색으로 갈게요. 자, Q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3보다 작다. 3은 대충 여기에 있겠죠? 3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5보다는 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파란색과 검은색의 공통구역이 아니라 자, 또는이라는 연결이기 때문에 합집합 구역을 구하시면은 합집합은 커널탈이기 때문에 3보다 작은 거 전부 다 색칠 가능하고요. 4보다 큰 것도 전부 다 색칠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 자체는 x는 3보다 작습니다. 또는 x는 4보다 큽니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답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나가는 이 내용 자체는 막상 하다가 보니까 너무 귀찮아서 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방법으로만 좀 설명을 좀 할게요. 괜찮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조건에 무슨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답을 쓸 때는 분과로 붙이고 조건예술법 X바 따라 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좋습니다. 자, 밑에 그 확인 체크 문제가 56, 57, 58 세 문제 남았는데 58번 문제 지금 곧바로 잠시 고개 쳐 박으시고요. 문제 풀 수 있도록 합니다. 시작하세요. 58번입니다.
자, 이제 고개 드시고요. 자, 다시 한번 더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상에서 목적은 뭐냐면은 P조건과 Q조건이 이와 같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P조건과 Q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와 같은 부등식의 범위 자체를 자, 집합으로 한번 나타내 볼래 이런 뜻입니다. 그럼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얘를 좀 쪼개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를 무슨 뜻이냐면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아,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연결어 그리고 들어가고요. 뒤에 있는 건 뭐냐? x는 3보다 같다 이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걸 이렇게 했는데 파란색으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좀 비교를 해보세요. Q라고 하는 조건 자체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죠. 근데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죠. 부동의 방향 반대로 바꾸고 동구가 붙었네요. 결과적으로 얘는 조건에 의해서는 Q라는 조건을 뭐 한 겁니까? 부정한 거니까 나Q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어서 뒤에 나와 있는 x가 3보다 작다는 녀석은 어떻습니까? P라고 하는 조건이 얘잖아요. 그럼 부동의 방향 지금 반대로 바뀌었고 동구 빠졌으니까 얘는 또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 나P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나P. 그리고 연결어 그리고 라고 하는 연결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나Q 그리고 나P. 그럼 나Q 그리고 나P. 선생님 위치 교환해도 괜찮죠. 그래서 나P 그리고 나Q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하면은 나P라고 하는 건 P의 여집합 그리고는 교집합 나Q라고 하는 것은 Q의 여집합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 자체도 훌륭한 답입니다만 우리는 등모르간의 법칙에 따라서 P 합집합 Q 전체의 여집합 얘를 이렇게 바꾸어서 답을 써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됐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자, 오늘 준영이 많이 보인다? 네, 1번입니다. 됐어요?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네. 네, 너의 아주 뭐 준현이하고 동욱이 아주 채팅창에 난리가 났네요. 좋습니다. 조금 아가리 좀 닥쳐주시고요. 네, 손가락을 닫아야 되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9쪽에 있는 내용을 잠시 또 소개를 할게요. 자, 59쪽입니다. 자, 59쪽에서는 이제 명제가 참과 거짓이 집합 사이에 이제 포함 관계와 어떤 이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다시 한번 명제 하나 써보겠습니다. 자, 원, 주, 미는 사람이다. 자, 얘는 명제가 맞습니다. 자, 원주민은 사람이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저게 이제 명제가 아니라고, 원주민은 그렇죠. 신이다. 그렇고요. 네, 미안합니다. 민망하네요. 자, 원주민은 사람이다. 이 명제는 무슨 명제다? 기본적으로 3인 명제다. 맞습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원주민은 사람이다라는 명제 자체가 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왜 참이 되느냐? 사람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원주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까? 사람이라는 울타리 안에 원주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주민은 사람이다. 이 명제가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을 T라고 하고 뒤에 있는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을 우리가 만약에 Q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뒤에 있는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명제를 뭐라고 얘기한다? 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앞에 있는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명제를 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 안쪽에 집합이 있고 바깥쪽에 큰 울타리가 있을 때 원주민은 사람이다. 그렇죠? 작은 울타리 쪽에서 큰 울타리 쪽으로 쏘는 것은 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근데 거꾸로 사람은 원주민이다. 모든 사람이 다 원주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말하는 것은 참이라고 말할 수 없죠. 됐죠? 그래서 자 명제가 참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명제는 무엇이다? 참이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자 소수는 짝수이다. 자, 이 명제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확인해 봤잖아요. 소수 가운데 누구? 그렇죠. 2라고 하는 녀석이 짝수라는 답이 하나입니다. 선생님이 잠시, 그렇죠. 2를 제외한 모든 거죠. 네.
잠시 수정하겠습니다. 네. 이제 쉬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시를 선생님이 홀수이다라고 하는 예시를 들어야 되는데 짝수로 상대 예시를 잘못한 거니까 너그럽게 이해하세요. 알겠죠? 네,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죠? 좋습니다. 자, 소수는 홀수이다. 소수는 홀수이다. 이 명제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거짓입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소수 가운데 2라는 녀석이 홀수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않죠. 결과적으로 이 소수라고 하는 조건에 대한 지비집합을 P라고 하고 홀수의 몸을 우리가 Q라고 했을 때 P 집합과 Q 집합은 두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결과적으로 P가 Q의 부분 집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얘는 거짓인 이유는 앞에 있는 조건에 대한 지비집합이 뒤에 있는 조건에 대한 지비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에서 요 2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뭐라고 한다? 명제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예, 명제가 거짓임을 밝혀주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예시는 반대가 되는 예라고 해서 반례라고 얘기합니다. 반례. 명제가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예시, 그걸 반례라고 하고, 자, 그럼 반례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P 집합 가운데에서 Q 집합의 울타리 안에 놓여져 있지 않는 게 반례죠. 얘가 반례입니다. 그래서 이 반례는요, 앞에 있는 조건에 대한 집합에서 뒤에 있는 조건에 대한 집합을 구한 겁니까? 차집합한 것이 반례가 속한 집합입니다. 그래서 반례는 앞에 있는 집합에서 뒤에 있는 집합을 무슨 집합? 차집합해야지만 그것이 반례가 속한 집합입니다. 반례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앞에서 뒤를 차집합하여라. 앞에서 뒤를 차집합하여라. 그것이 반례가 속한 집합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납득이 되시죠? 좋습니다. 자, 지금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한 지 한 40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일단